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네덜란드에 간 중국 때문에 한국이 대박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거친 압박을 피해 유럽으로 가는 중국의 행보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제 전문지 피난시엘레 다블라트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는 중국 고위급 직원들이 기술을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ASML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직원들의 기술 탈취를 적발했으며 이미 해당 기술들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ASML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EUV라는 기술을 이용하는데 그 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로 앞으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업체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경우 이번에 7나노 반도체를 출하했는데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EUV이고 TSMC나 인텔도 이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반도체 업체라고 하면 네덜란드 ASML로부터 장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주요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직원들이 기술 탈취를 했으며 그 과정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ASML의 경쟁사인 미국의 엑스탈의 기술을 넘겼는데 엑스탈은 중국이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엑스탈이 ASML의 가장 큰 고객인 삼성에게 기술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하는데요. 미국이 특히 화웨이 5G 등 중국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를 했지만 유럽은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1대1로까지 몇몇 국가가 진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ASML 사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5G 장비나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추진 중인 각종 첨단 산업의 기술 굴기들이 유럽에서도 막히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5G 장비 등 첨단 장비 공급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심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싹을 자르면서 중국은 유럽으로 가서 뿌리를 내려야 했지만 역시 중대한 기술 탈취 문제가 생기면서 서서히 신뢰를 쌓았어야 하는 유럽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노렸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일본의 도발에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모델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패널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공급 문제로 삼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시 예정인 화웨이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메이트 30과 메이트 30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체 관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의 최고 사양 버전인 프로 모델에까지 패널을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삼성은 일본에서 시장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지만 일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 내에 존재하는 반항 감정과 삼성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소니 등이 과거 글로벌 1위 전자업체를 보유했기에 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의 분위기 때문에 삼성은 2015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에서 삼성 로고를 뺄 정도였습니다. 2017년 삼성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3.8%로 5위였는데 올해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0만 대를 출하하며 점유율 9.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애플 50.8%에 이은 2위 성적이었습니다.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 S10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 반면에 화웨이는 작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에 육박한 점유율을 낸 것은 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일본과 한국 사이 고조되는 갈등 심화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그들의 고객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삼성의 스마트폰은 더욱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브라수소 업체를 통해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종,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브라수소, 브라폴리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달 들어 포토레지스트에 관한 수출 허가를 삼성에 2건 내줬지만 유독 고순도 브라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브라수소를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의 상세 기술 도표는 물론 배관 설치 배치도 등 첨단 공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보안 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원은 고순도 브러쉬소는 EUV 포토레지스트보다 전공정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며 삼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정의 모든 기술 내용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브러쉬소 업체가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고객사의 민감한 자료들을 일본 정부에 넘겨야 하는데 신뢰성 문제에서 넘기기가 쉽지 않자 타국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리타화학의 경우 중국 상하이 현지 시설을 통한 고순도 브러쉬소 생산을 추진 중이고 스텔라 케미파도 중국 싱가포르 등 생산 시설을 활용해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삼성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도 반도체 소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달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본격 양산할 예정입니다. 또 업계에서 처음으로 E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 제품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세대 10나노급 D램은 경쟁 업체가 아직 개발조차 못한 초격차 기술이며 EUV 공정이 병행되는 첫 메모리 제품입니다. 삼성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압박해왔지만 오히려 더 초격차 기술을 보여주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기업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7일 영국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17위에 랭크된 도요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브랜드 가치입니다. 삼성그룹 전체 브랜드 가치는 106조 원으로 세계에서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 헤이 브랜드 파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혁신적인 고급 기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을 압도했다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강한 기업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은 이에 더욱 자극받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을 일본 비자 제한으로 막겠다더니 발표한 프로그램 논란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연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일본 관광 정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정황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2일자 발표된 관광 비전 실현 프로그램 2019년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2020년의 목표를 외래 관광객 수 4천만 명 이상으로 하고 소비 금액은 현재의 2배인 85조 원에 가깝게 끌어올리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플랜으로는 2030년에는 연간 6천만 명이 방문을 목표로 매년 관광 전략 실행 추진 회의 등을 통해서 일본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인 관광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청과 문화청 등에서는 다양한 한일 교류 행사를 통해서 한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일본의 한국 홍보관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한국 관광객이 일본에 3배가 넘게 방문을 하는 상황이라 상호적인 측면에서 서로 윈윈 하자는 의미로 관광 교류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한국 관광객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일본 당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년 대비 약 5%가 줄어들어 다소 미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당국에서는 당장 2020년 도쿄올림픽의 4천만 명 목표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일본 관광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이 작년보다 반드시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마케팅이나 기타 예측으로 가능하리라 봤고 실제 중국은 10% 넘게 방문객이 증가해 예상대로 되었지만 한국이 한일 외교 갈등과 같은 요인으로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일본의 관광객 수 1위를 고수하던 한국의 부진이 치명타로 다가와서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하반기는 참담한 성적마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국 관광비자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비자로 한국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취업비자나 일본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일본의 캐시카우나 다름없는 한국 관광객을 몰아내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관광을 통한 일본 부흥 정책을 추진하는 자신들의 정책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담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관광객이 200만 명이 무너지자 일본 관광청 장관이 직접 서울 한복판에서 애국가까지 불렀던 것을 기억해 봤을 때 일본은 철저히 이번 보복을 한국의 피해가 큰 항목만을 골라서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는